안녕하세요. 고딩영어입니다. 오늘은 학생들한테 구문 분석 공부하는 법을 좀 알려줄까 해. 지금 선생님이 구문 분석 강의를 어느 정도 나가고 있고 지금 이런 식으로 정리된 자료도 지금 있잖니. 그런데 선생님이 문득 이렇게 구문 분석 영상을 이렇게 찍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학생들이 그냥 영상만 딱 보고 이해됐어 하고 끝나는 건 아닐까? 그런 걱정이 좀 생기더라고. 그래서 구문 분석 이 강의를 들으면서 어떻게 구문 분석 공부를 해야 될지를 좀 알려줄게. 일단 선생님이 모든 구문 분석 강의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하는 말이 있지. 학생들 스스로가 이제까지 배웠던 문법적인 요소를 여기 한 문장에 찾은 다음에 그거를 너희가 문법 문제로 바꿔봐라.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문장 구조를 분석한 다음에 한번 해석을 해봐라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아마도 학생들이 이걸 하는 학생들이 얼마 없을 것 같긴 하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구문 분석 강의에 쓰고 있는 이 자료는 학생들에게 제공을 할 거야. 그리고 바로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학생들에게 구문 분석을 해준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그때 아마 분명히 이해될 거야. 왜냐하면 이미 문법에서 설명했던 부분을 다시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문법에서 선생님이 다루지 않았던 부분을 다시 추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해가 되면 학생들이 그걸 알고 있다고 또 믿는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일단 학생들이 이 자료가 있다고 한번 해보자 했을 때 첫 번째 할 일은 뭐냐면 당연히 단어야. 모든 공부에서 기본은 단어야. 알겠지? 내가 아무리 이 문장을 잘 분석해도 단어의 뜻을 몰라버리면 얘가 무슨 말인지를 모를 수밖에 없지. 이게 구문 분석 수업이지만 단어가 기본이 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야.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할 일은 딱 보고 나서 너가 모르는 단어가 있잖니. 그러면 단어를 표시해야지. 표시하고 나서 이 단어의 뜻을 알아야지. 그리고 당연히 이 단어를 암기해야지.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할 일이 뭐냐면 그렇지. 문법적인 요소를 찾는 거야. 예를 들면 여기 헤드 PP가 보이는구나. 선생님이 그때 문법 강의했을 때 헤드 PP를 중요하다고 했었지. 그리고 헤드 PP가 나오는 경우는 과거인지 과거 완료인지를 물어본다고 했었어 라고 하는 게 기억이 나야 된다고. 알겠지? 그리고 쭉 가다가 여기에 보니까 위치, 관계대명사는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 관계대명사는 무조건 나오니까 이거 표시해야지 라고 이 부분도 문법적으로 중요하겠구나 라는 거. 그리고 쭉 가다 보면은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이게 보니까 뭐지? 이 이수는 도대체 뭘까? 여기에 뽀가 왜 나왔지? 왜 투는 여기 왜 나온 거야? 라고 너희가 중간중간에 모르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런 부분을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게 의미가 있으니까 몰랐던 부분을 너희가 알아야지. 그렇지 않겠니? 이게 일종의 너희가 ESB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몰랐던 부분을 체크하고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그걸 알아가는 거. 이게 의외로 얘들아 그냥 선생님 수업을 듣잖아. 그러면 이해가 돼버리면 그냥 넘어가는 경향이 분명히 있어. 그래서 이게 도움이 안 돼. 항상 선생님이 강조하자니 어떤 부분을 몰랐고 어떤 부분을 알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뭐라겠지? 복습. 알겠지? 선생님의 수업을 다 듣고 나서도 얘를 스스로 다시 분석을 해봐야 돼. 반드시 예습과 복습 과정을 거칠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거야.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이 구문 분석 강의를 한 12강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말이지. 이 구문 분석 강의가 다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구문 분석은 스스로 해야 되나요? 라고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 만약에 선생님이 모든 지문에 나와 있는 모든 구문 분석을 다 강의로 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겠지. 그리고 어떤 구문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도 선생님이 알 수 없는 거니까. 자, 그 이후부터는 학생들 스스로가 구문 분석 노트를 만들어야 돼. 이제 차이가 생기는 건 뭐냐면 이제까지는 선생님이 이렇게 알려준 문장을 가지고 분석했다면 이제는 너희가 공부하다가 몰랐던 그 문장을 가지고 분석하는 거야. 그 차이밖에 없어. 자, 예를 들어줄게. 만약에 너희가 이런 식으로 딱 공부를 하단 말이야. 쭉 하다가 이제까지 너가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 해석이라던가 그리고 문장 구조가 약간 복잡하더라도 풀 수 있고 이 문장 속에 어떤 문법적인 구조가 숨어 있는지도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쭉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해석이 안 되고 있어. 해석이 안 된다는 것은 뭐냐면 단어를 모르는 것도 있겠지만 이 문장이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서 그럴 수 있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문장 구조 분석이 필요한 문장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렇게 표시해놓는단 말이야. 나중에 다시 얘를 정리해가지고 분석하기도 하고 여러 번 읽으면서 문장 구조를 분석하기도 한단 말이야. 이제는 학생들이 이 과정을 스스로 해야 돼. 그래서 정확히 구문 분석을 할 줄 알아야지 해석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 과정을 스스로 학생들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알겠지? 오늘은 선생님이 혹시라도 이 구문 분석 공부한 학생들이 또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잘못된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있을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어떻게 구문 분석 공부를 해야 될지를 알려줬단 말이야.
오늘 영상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고 긴 영상 보느라 수고했어. 안녕.